아, 이게 책 제목인가 보죠? DK의 눈물. DK가 이게 정의의 여신. 법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저울, 추로 된 저울 들고 있는 그 여신상, 그 DK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따온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요. 자, 일단 요 책 얘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조국 전 장관 2심 재판, 입시 비리 의혹 관련된 이 혐의 관련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있습니다.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 들어보시죠. 제 일에 바빠서 장학금이나 이런 문제를 잘 알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 한 과목 F를 받아서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가 아니라 그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니까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입장문에서 밝히셨지만 따님 기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전 장관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세요? 아들이 조원 씨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나오는데. 아무 얘기는 안 했군요.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요. 검찰과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이른바 카톡 대화, 과거에 카톡 대화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을 좀 벌였는데 그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죠. 이런 카톡 대화가 있다는 게 어제 이제 재판에서 설명 나오는데 이게 2017년 3월, 그러니까 입시와 관련된 그 시점이잖아요. 조민 씨가 어떤 교수님이 장학금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이 장학금 건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지금요. 그러자 정경심 전 교수가, 그러니까 어머니잖아요. 오케이. 애들 단속하시라 보는데 절대 모른 척 해라. 그럼 이거 보면 이거 뭔가 좀 서로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요. 교수님이 장학금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그러니까 이거예요.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하라.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이거 다 알고 지금 이런 거다.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뻔히 다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단속하나 보다 모른 척하라 이거를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모른 척하라는 의미지 장학금 얘기를 모른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조민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자격방에 양산생활, 그러니까 그 부산대를 말하죠. 양산생활 익숙해지고 교수님도 잘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 정미경 정책위원.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 설명. 아까 중간에 두 번째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화면 좀 다시 볼게요. 예. 당시에 교수와 제자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모른 척하라는 의미였다. 아니 우리를 바보로 좀 아는 것 같아요. 아. 국민들을 좀 바보로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가족 채팅방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팅방 안에서 막 자기네끼리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죠. 편하게 얘기를 했겠죠, 상황에 대해서. 근데 저기 보세요. 누가 봐도 아니 이거 지금 이번에 노한준 교수님 장학금 준다고 하는데 쉬해라,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거기서 장학금을 받으면은 야 자랑하잖아요. 자랑해라. 예. 오 잘했다. 나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 한턱 쏠게. 그리고 애들하고 밥도 사고 뭐 술도 사고 막 그렇게 그럴 수 하잖아요. 있죠.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엄마의 반응이 오케이. 야 이거 애들 단속하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장학금에 관한 거. 그다음에 더군다나 조민 씨가 그때 당시 유급을 했잖아요. F 받아가지고.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장학금 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오. 근데 어떻게 이거를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 성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단속하는 거다. 모른 척하라.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는 예.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법원의 판사와 검사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먹히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약간 반론일까요? 뭐 반박하는 내용도 좀 공개된 게 있는데 그거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 뭐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부산대 장학금 특혜 이걸 얘기하면서 그 카톡 대화방 이런 것까지 해서 어제 얘기를 꺼내놓은 건데 조국 전 장관 측은
인권 말살적 주장이다. 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재판정에 공방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내용이고요. 다음 아까 키워드 등장했던 책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에세이인데 자전적 에세이, 그러니까 본인을 다룬 거라는 거죠. 책 제목이 DK의 눈물이에요. 정의의 여신이에요. 이게 30일 출간 예정인데 일단 이런 책의 모습이에요. 내용 좀 잠깐 소개된 게 있어요. 아직 책이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내용은 좀 알려졌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현실은 험난하지만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정의의 여신 DK는 망나니처럼 칼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균형, 형평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박오석 전 의원님. 예. 책 제목이 심상치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법학자고 또 법무부 장관을 지내다가 예. 결국에 이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정의의 여신인 DK를 등장시켜서 책의 제목을 삼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뭐 아직 출간이 안 됐기 예, 때문에 출간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아까 예. 대략적으로만 좀 알려진 게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교수로서 혹은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본인 얘기라기보다도 10년간의 인간 조국으로서의 자전적인 얘기를 담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책이 나온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조국 그 전 장관은 지금 교수직에서도 파면이 그렇습니다. 됐고 스스로 작가라고 법원에서 예, 작가라고 본인이 이제 작가라고 소개한다죠. 소개하고 또 책을 예. 많이 냈습니다. 특히 이제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도 예.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고 또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출간하면 그 책을 또 구매하고 읽는 여러 독자층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저술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저게 한편으로는 지식인으로서 혹은 어떤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예.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뭐 학자였던 사람이 책 내는 게 저는 뭐 특이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각에서는 그냥 뭐 재판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니까 조용히 살아라.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받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렇다고 뭐 금치산자로서 조용히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예. 어쨌든 본인의 자유의 영역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버지 조국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판 기소까지 됐잖아요. 지금 딸 조민 씨도 최근에 여긴 책이 아니고 이 본인의 그 SNS상에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 뭐 이런 걸 또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 내용 중 하나인데 좀 마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여행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올리나 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지도 하고 뭐 좋다, 힘든데 뭐 잘 줘야 된다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요즘엔 또 간간히 이런 반응이 있다는데 이거예요. 마음의 평안 그만 찾으시고 다른 일이라도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이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힐링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반응도 있다고 그럽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아버지 조국, 딸 조민.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저는 조민 부녀가 예. 참 좀 특이한 정신 세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정신세계. 그 부인이자 그 어머니가 지금 정경식 교수가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있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참 어려운 어떤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좀 평범하지는 않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걸 하고 최소한의 있는데 표현을 써도 예. 평범하지는 않다 아무리 특히 봐도. 그 조국 전 장관을 보면은 예. 뭐 좀 약간 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 이번 책 제목도 DK 눈물인데 마치 뭐 본인이 이때까지 좀 정의롭게 좀 살아왔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자연스럽게 책 제목에서도 좀 읽을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조민 씨가 이제 기소가 됐을 때 나를 뭐 그 남산이나 남영동으로 보내라 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어떤 사상범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곳인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그런 사안은 지금 과거에 했던 민주화 운동하고는 격이 다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떤 위조를 한 어떤 완전히 잡범인데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이게 그런 어떤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정의롭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좀 특이한 어떤
자기 어떤 체면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치권도 주목을 하겠죠.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저렇게 책으로 또 남기고 싶었던 걸까? 뭐 이런 게 지금 정치권에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